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9일 오후 3시입니다. 드디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사의 늪에 빠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특종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그러면 수사와 특종 경쟁이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가 이재명에게 불리한 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이게 대선 전국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거는 제2의 조국 사태일 뿐만 아니라 정권의 향방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아마도 이 수사에 의해서 대선이 결정되는 이런 구도입니다. 오늘 방금 배달된 문화일보 일면 머리 기사는 검찰입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공기획본부장 관련 녹취록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화천대유 남욱회사 성남도공 유동규 천화동인 2호에서 7호 자택 등 대장동 카르텔 동시 압수수색, 이게 제목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가 또 깔려 있습니다. 검전 녹취록 확보했지만 전담팀에는 친정권 검사가 포진하고 있다. 친정권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 벌써부터 이 검찰을 압박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 검사 8명, 그 중에 한 사람 김모 부부장 검사는 송철호 울산시장 사위다. 송철호는 문재인의 친구로서 이 울산시장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당시의 시장인 김기현 현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경찰 그리고 공권력이 동원되고 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 해가지고 관련자들이 지금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건의 송철호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누구는 이정수 검사장 측근이다. 누구누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관련 신문을 보았다. 누구누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고교 후배다. 이런 식으로 수사팀에 아주 의혹부터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억길로 가려고 해도 좀 조심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결국 특검이 답이다 하는 쪽으로 이 여론과 언론의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종착역은 이재명에게 특검이냐, 이재명과 민주당에 특검이냐 아니면 사퇴냐, 이런 식으로 들이대는 구조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이재명의 입이 거칠어진다고 합니다. 김기현은 남쪽 섬에 위리 안치시키겠다. 위리 안치라는 것은 유배된 죄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이 거칠어지니까 강민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숨길 게 많은 자가 오버 액션을 하는 법이다. 당당하다면 특검도 받고 국정감사 정인 신청도 받으면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첫 번째 의심 대상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건을 간단 명료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수사 그리고 특종 경쟁으로 앞으로 몇 달 아마 선거 때까지 이어지겠는데, 우선 첫째 포인트는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로 만들어진 그 수천억 원의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걸 이제 수사와 취재가 추적을 해서 밝히려고 하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깃털이 50억인데 몸통은 얼마냐? 깃털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이 퇴직금입니다. 깃털이 50억인데 몸통은 얼마냐? 근데 몸통은 누구냐? 이 사업을 설계한 이재명과 그 측근,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냐? 아니면 노 리스크 노 하이 리턴이냐? 많은 위험이 있었으므로 큰 수익을 보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이재명이가 이야기했는데 요사이 드러나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 땅은 헐값에 확보하도록 해주고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도록 해줬으니까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러면은 이거는 no risk, no risk high return이다. 이거 영어로 줄이면은 NRHR이 되는데요. 그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재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특검이냐 사퇴냐. 계속 그쪽을 요구할 겁니다. 여론, 언론, 야당은 특검 받아라. 받아라. 나중에 못 받겠다고 하면 그럼 그만두어야지. 이런 식으로 양자택일하는 구도 안에 이재명이 갇힐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자, 그런데도 이재명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1등 하는 수도 있고 지금 여권에서는 아직도 지지율이 강하고 진행 중인 이 경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라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저는 이 화두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 그 나라가 누굽니까? 나라는 국가라는 뜻이고 국가는 3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국토, 그 다음에 주권, 그 다음에 국민이죠. 이게 나라냐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이게 국민이냐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국민이냐. 이런 정과사범 그리고 도덕적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무고 전문가 이재명이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도록 하는 이게 나라냐가 아니라 이게 국민이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일곱 번째 포인트는 만약 이런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 뒤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첫째, 범죄자들이 용기 백배하겠죠. 정과사범, 그 정과도 보통 정과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명사칭, 즉 검사사칭 공범, 무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정의로운 행동이었다고 강변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았다 한다면은 범죄자들이 얼마나 용기 백배하겠습니까? 저런 대통령 따라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자들이 쥐고 흔드는 나라, 범죄자들이 선량한 주권자를 핍박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7가지 관점을 가지고 지금 사태의 추이를 관찰해 보면은 어떨까 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요약하면은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느냐? 깃털이 50억인데 몸통은 얼마냐? 몸통은 이재명과 측근들.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노 리스크입니다. 하이 리스크 노 리턴이 아니라 그건 사기고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특검이냐 사퇴냐? 이게 나라냐가 아니라 이게 국민이냐? 범죄자가 주권자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냐? 감사합니다.